제프 베이저스가 아마존을 창업하기로 한 그 유명한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미래에 뛰어든 결정. 오늘은 이 영웅담처럼 들리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한 권의 소설이 어떻게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지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.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집사의 모습에서 베이조스가 자신의 미래를 봤다는 거죠.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그 서사에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. 정말 영화 같죠?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. 이토록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창업 스토리가 사실은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. 팩트는 이렇습니다. 베이조스가 이 소설을 읽은 건 아마존을 창업하고 나서 그것도 1년이나 지난 후였어요. 이건 그의 전 부인인 맥켄지 스콧이 직접 바로잡아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소설이 결심의 계기가 된 게 아니라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철학을 재확인하는 용도였던 거죠.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럼 책에서 얻은 문학적 영감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 이유였을까요? 무엇이 월스트리트 최고 헤지펀드에서 30살에 최연소 수석 부사장까지 오른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보너스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? 진짜 방화쇠는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아주 경이로운 통계 하나. 1994년 당시 웹 사용량이 매년 2300%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.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이는 퀀트 출신이었던 베이조스에게 이 숫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안정적인 직장을 잃는 리스크를 봤을 때 베이조스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본 겁니다. 리스크의 정의 자체가 달랐던 거죠. 심지어 그의 똑똑한 상사 데이비드 쇼조조차 그건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나 괜찮은 아이디어라면서 말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베이조스는 딱 48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자기 자신을 설득할 아주 특별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이건 그냥 느낌이 왔어 같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. 미래를 아주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었어요. 베조스 본인도 좀 너드한 방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게임 이론에 나오는 미니맥스 후회라는 개념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했을 때 가장 덜 후회할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일종의 후회 방지 보험을 드는 셈이죠.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심리학적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. 행동의 후회. 그러니까 괜히 했어 하는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잊혀집니다. 하지만 무행동의 후회, 즉 그때 한번 해볼 걸 하는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프게 다가온다는 거죠. 우리도 그렇잖아요. 괜히 사서 물린 주식보다 그때 살까 말까 망설이다 놓친 주식이 평생 생각나는 것처럼요. 베이조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정신적 타임머신을 사용합니다. 지금의 감정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아주 먼 미래로 보내버리는 거죠. 방법은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. 자,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. 내가 지금 80살이 되어서 흔들의 의자에 앉아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. 그때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을 떠올리는 거예요. 월스트리트에서 보너스 못 받은 거?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까? 아마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에 참여하지 않은 건 어떨까? 네, 그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왔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 강력한 개인의 의사결정 도구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건 단순히 인터넷 서점 하나를 만드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거대 제국의 운영 시스템, 즉 DNA 그 자체가 됩니다. 미래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거라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기업의 철학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. 아마존에게 데이 2는 곧 기업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. 이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수년간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AWS나 프라임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.
이 모든 게 결국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거죠. 파이어폰 같은 실패요?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. 진짜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니까요. 자, 그럼 1994년에 있었던 이 낡은 이야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지금 우리가 베이조스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. 1994년에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는 AI라는 새로운 3000%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죠.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저 월스트리트의 연말 보너스는 무엇인가요? 지금의 익숙함, 안정감, 편안함,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 단기적인 안락함은 과연 무엇일까요?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걸 내던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건 이 프레임워크의 정신을 현명하게 적용하기 위한 현대적인 체크리스트예요.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실 도피는 아닌지 작게라도 먼저 테스트해 볼 수는 없는지 내 직관을 데이터가 뒷받침해 주는지 이렇게 똑똑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.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창업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. 80세의 내가 지금의 나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써내려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은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?